지금 조정에는 국군을 의탁할 만한 신하가 없고 높은 관을 쓰고 옥관좌를 들이운 자들은 모두 이토의 권세를 따르는 무리입니다. 방방곡곡에서 서러운 백성들이 농장기를 들고 일어나 외에 맞서고 있으니 그 충절이 아름답고 의기가 장하나 대세를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나라의 존망은 폐하의 성심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성심을 바르고 굳건히 하시옵소서. 을사년 조약 때 임금을 핍박하고 조정을 능멸한 자들을 모두 어명으로 끌어내서 대한문 앞에서 목베어 백성들에게 보이소서. 폐하의 칼로 책상을 내리치시며 위엄을 보이소서. 너의 문장이 곧고 높음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 너는 천리를 말한다마는 시세를 따르는 것도 또한 순리가 아니겠느냐. 임금이 천하를 헤아림은 서생이 문장을 짓는 일과 같지 않다. 반역으로 나라가 망하고 외침으로 나라가 주저앉았다는 역사는 서책에서 읽었으나 문서를 써주고 나라를 넘기는 일은 만고에 없습니다. 폐하, 저들이 세력의 강약을 들어서 겁박을 해오면 오직 강상과 인륜으로 대항하소서. 500년 사직이 폐하를 외호하고 있사옵니다. 너는 여러 번 상소에 대한 나의 비답을 보지 못했는가? 어찌 이리 번거롭게 구는가? 의의를 앞세워 웅대한 문장을 짓는 일은 임금의 일이 아니다. 돌아가서 수신에 힘쓰라. 신은 충과 의 두 글자를 우러르며 초야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사한 무리가 외국 군대의 위세를 업고 폐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심을 바르게 하시고 폐하의 위엄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소서. 너의 충심을 알겠다. 너만 그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다 말했다. 임금은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 무리를 지어서 울부짖으며 달려드는 백성들아, 서로 타이르고 이끌어서 집으로 돌아가 생업에 힘쓰라. 나는 어린아이를 달래고 꾸짖듯이 말한다. 아, 백성들아, 백성들아. 이토는 조선 조정에서 군신간에 오고 간 상소와 비답의 대강을 알고 있었다. 황제의 직은에 있는 조선 관료들이나 상소를 올리고 황제의 답을 받은 자들이 그 내용을 통감부에 밀고 해왔다. 이토는 일본의 추미루원 의장직에 내정되어 있었다. 이토의 후임 통감직에 소네가 오르리라는 소식이 들렸다. 이토는 조선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이토는 후임 통감에게 줄 시정 권고 방침을 문서로 작성했다. 조선군 중의 소유를 진정시키지 못한 채 통감의 직을 넘겨주게 됨을 민망하게 여긴다. 소유의 수괴들은 대부분이 유가의 사상을 가진 식자들이고 조선의 임금도 이 유생들의 세력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유자들은 대부분이 백수공권의 서생들로 물리력이 없지만 조선의 폭민들에게 미치는 가마력이 매우 커서 이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황제, 조선 유생, 조선 민중이 불온의 축이다. 그러므로 조선 유생 세력이 조선 황제에게 근접하는 통로를 차단하면 민중의 소요는 점차 무력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저항의 정신과 뿌리가 심원한 역사의 근원에 있으므로 돌출하는 저항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또한 작동되어야 한다. 조선 통감은 일본 제국 천황의 직속으로 조선 황제를 대신해서 조선을 통치한다. 이토는 후임 통감에게 주는 문서를 비서관에게 맡기고 나서 경시총감을 불러서 지시했다. 위생에 관한 명령이다. 서울 도성안 거리에서 방분, 방뇨를 금하라. 아동들도 포함시켜라. 집안의 분뇨를 길에 버리지 못하게 하라. 분뇨는 반드시 수거해서 처리장에 버리도록 행정을 조직해서 시행하라. 거린과 불황자들의 문전걸식을 금한다. 이들을 도성 밖에 수용하라. 훈령으로 알리고 병력으로 단속하라. 같은 명령이 반복되면 권위가 훼손되어서 시행하기 어려워진다. 분뇨의 문제는 거듭 말하지 않겠다. 이번에 엄단해서 통감의 뜻을 보여라. 이토는 서울에 처음 부임했을 때
똥냄새에 질겁을 했다. 어른과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엉덩이를 까고 앉아 똥을 누웠고 집집에서 아침마다 요강을 길바닥에 쏟았다. 장마 때는 변소가 넘쳐서 똥덩이가 떠다녔다. 똥냄새는 마을 골목마다 깊이 배어 있었고 남대문거리 정동거리에도 똥무더기가 널려 있었다. 통감부 직원들이 밤길을 돌아다니다가 똥을 밟고 미끄러졌다는 얘기를 이토는 요정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생들한테서 들었다. 이토는 덕수궁에서 만난 조선 대신들을 불러 세우고 거리에 똥을 치우라고 말했다. 통감이 똥 문제를 이야기하자 조선 대신들은 얼굴을 돌렸다. 통감각하의 살피심이 이처럼 세밀하시니 두렵습니다. 분뇨의 문제는 인의 예지에 선행하는 것이요, 이것이 조선의 가장 시급한 당면 문제요. 즉각 시정하시오. 이토는 통감부와 조선 조정을 거듭 다그쳤으나 거리는 여전히 똥바다였다. 똥은 틀어막을 수가 없었고 먹고 누는 일을 금할 수가 없었다. 통감부를 떠나면서 이토는 서울 도심의 공중변소를 늘리고 분뇨를 길해버리는 자들을 엄단하라고 거듭 지시를 내렸다. 목숨의 안쪽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똥이란 당하기 어렵다 라고 이토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날마다 새 똥이 거리에 널려 있었다. 조선 조정은 떠나는 이토를 위해 식사급의 송별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통감부의 고위직 관료들, 주둔군의 지휘부와 조선 조정의 내각 대신들과 민간인 대표들이 참석하는 자리였다. 음식은 조선식과 서양식의 절충으로 펼치고 조선의 장학부에서 여학을 베풀기로 되어 있었다. 이토는 송별사 원고를 써오라고 관방에 지시했다. 유신으로 시간을 새롭게 하는 메이지의 개벽의 뜻을 앞세우고 동양 평화의 큰 틀 안에서 조선을 경영하는 일본의 대의를 밝히고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조선을 구원하려는 일본의 문명적이고 우호적인 역할을 강조하라고 이토는 지침을 내렸다. 이토는 관방에서 제출한 원고를 읽어보고 버렸다. 관방에서 글 잘 쓰기로 소문난 비서관이 작성한 연설문은 메이지의 존재를 추상 개념에 가두고 있었고 일본이 조선에 진출하는 대의를 말하면서 후생복리와 식산 증진, 질서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어 문명사적인 차원에 미달하고 있었다. 이토는 원고를 직접 쓰기로 하고 만년필을 들었다. 도쿠가와 막부의 말년에 미국의 흑선이 에도 연안을 침범했을 때 우리의 젊은 지사들은 그 검고 추악한 배의 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우리는 다가오는 세기의 공포를 각자의 젊은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알미 통절한 자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알미란 곧 사물의 실상을 보는 정신의 작용이다. 실상을 보는 자는 몸둘 자리를 알고 몸쓸 방편을 스스로 안다. 이 세계는 인간이 만드는 구조물이다. 이것이 우리의 알미다. 우리의 알은 사물을 향해 나아간다. 이것이 제국의 길이다. 이제 풍우는 울고 있다. 이 개벽을 서양인들은 혁명이라 일컫지만 제국의 깃발은 유신이다. 유신은 만세일계의 황통을 제국의 축이로 삼는다. 황통은 제국의 채로서 불가침하고 이 존엄의 핵심부는 고요하다. 축이는 천례의 은총이며 인간이 만드는 신성이다. 여기서 제국의 권능은 비롯된다. 이토는 쓰기를 멈추었다. 치솟으려는 문장의 숨을 죽여서 주저앉혀야 하는데 한 번 들뜬 문세가 가라앉지 않았다. 제국 정신 핵심부의 천기를 누설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조선 대신들도 참석하는 송별연의 자리에서 일본의 높고 깊은 부분을 말하기보다는 후임 통감의 시정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것이 합당할 것이었다. 이토는 사환을 불러서 차를 마셨다. 알아듣지 못할 자들이 많다. 쉽게 말하자. 이토는 만년필을 들어서 계속 써나갔다. 거듭 말하지만 이 세계는 인간이 만드는 구조물이다. 제국은 동양 천지에서 고래의 거악과 싸워가며 이 구조물을 제작하고 있다. 이것이 동양 평화의 틀이고 조선 독립의 토대이다. 조선은
스스로 이 틀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존망의 위기를 벗어나 황제와 백성이 함께 신생을 도모할 수 있다. 헛된 힘을 쓰지 마라. 쉬운 길을 두고 험로로 들어가지 마라. 제국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조선은 닦여진 길로 들어오라. 조선의 사직은 제국의 품 안에서 안온할 것이니 한때의 성민을 버리고 장대한 미래를 맞으라. 이토는 또 만년필을 놓았다. 글이 멀리 돌고 있었다. 글을 돌릴수록 군더더기가 많아져서 당면 문제의 핵심을 찔러 들어가지 못하고 문장이 너덜거리고 있었다. 이토는 다 버리고 다시 쓰기 시작했다. 지금 조선의 병통은 고루한 유생의 세력이 황실과 밀착하고 군중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키는 사태이다. 이 유생들은 대대로 살림에 칩과하면서 유수와 부운을 바라보면서 공맹의 치교를 뉘까리며 사물을 외면하고 인간의 성리를 갑론을박하면서 음풍농월과 공리공론으로 호송세월 해온 무리이다. 이자들은 사리에 우원하고 시무에 우활하다. 조선의 유림 사표로 일컬어지는 최익현의 고루함을 보라. 그가 이 세계의 물성에 관하여 무엇을 아는가? 그가 역사의 칭위와 발전 원리에 관해서 무엇을 알고 시대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가? 그가 힘의 작동 원리를 아는가? 그가 웅장하고 허망한 언사를 설파함으로써 약동하는 세계의 풍운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무리에게 시운을 기탁한다면 조선의 스스로를 보존할 수 없다. 스스로 독립할 힘이 없는 자는 적대하는 여러 방면의 힘을 끌어들여서 그 완충의 자리에서 홀로 설 수 없다. 여러 힘들이 조선 반도에서 부딪히면 평화는 기약할 수 없다. 조선이 평화와 독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길은 제국의 틀 안으로 순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조선의 독립이고 동양의 평화이다. 이토는 이 글이 사세를 조리 있고 알기 쉽게 설명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토는 계속 써내려가서 연설문 원고를 끝냈다. 송별회는 경복궁 경회루에서 열렸다. 이토는 연미복의 훈장을 달았고 조선 대신들은 양복을 입었다. 주둔군 참모들은 군복에 칼을 차고 있었다. 기모노 차림의 예기들이 샤미셴을 안고 왔다. 조선 대신 3명의 전별사가 끝나고 이토가 연단에 올랐다. 이토는 준비된 원고를 따라서 읽다가 원고를 덮고 연설했다. 이토의 목소리는 떨렸다. 조선인들은 중국을 섬겨왔으므로 열복이라는 말을 알 것이다. 열복은 기뻐서 스스로 따른다는 뜻이다. 이제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고 동양의 평화를 실현하려면 조선인들의 열복이 필요하다. 열복은 일본 제국의 틀 안으로 순입하는 것이다. 열복은 문명 개화의 입구이고 동양 평화와 조선 독립의 기초이다. 연설 끝에 이토는 열복, 에프쿠를 외쳤다. 음식을 물리고 나서 장학부에서 여학을 바쳤다. 조선 대신들은 춤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먼 데를 바라보기도 했다. 자신의 연설이 조선 대신들에게 잘 스며들고 있지 않다고 이토는 느꼈다. 춤은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었고 주흥이 일지 않아서 분위기는 썰렁했다. 이토는 건배의 잔을 올리면서 에프쿠, 에프쿠를 외쳤다. 조선 대신 몇 명이 에프쿠를 따라서 외쳤다. 이토는 다시 잔을 올리면서 문명개화, 분메이 카이카를 외쳤다. 조선 대신들이 잔을 올리고 카이카, 카이카를 외쳤다. 이토는 송별연을 일찍 끝내고 남산 아래 천진루로 갔다. 사복 차림의 호위병들이 따라왔다. 이토는 내실로 모셔졌고 호위병들이 그 옆방으로 들어갔다. 위스키를 다오. 기모노 차림의 조선인 기생이 술상을 들여왔다. 도미조림과 은행구이가 안주로 차려져 있었다. 이토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술이란 참 좋구나. 이토가 조선인 기생에게 물었다. 하나꼬는 안 나왔느냐? 하나꼬는 비번입니다. 조선인 기생은
긴 머리를 한 갈래로 모아서 가슴 위로 늘어뜨리고 있었다. 머리타래에서 윤기가 흘렀다. 몇 살이냐? 25입니다. 영리해 보이는구나. 기생이 머리를 숙였다. 가르마가 뽀얗게 드러났다. 고향이 어디냐? 전라도 만경입니다. 좋은 고장이다. 들이 넓고 쌀이 많이 나온다. 거기에 너희 집과 땅이 있느냐? 기생은 대답하지 않았다.